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기능은 없을까 하고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0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10을 실행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화면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또 이용하게 되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잠금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작업 표시줄을 움직일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를 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을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환경이나 방식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든지 또는 모니터가 넓어서 좌우측의 여유 공간이 좀 더 많다 할 때는 이거를 우측이나 좌측에 붙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쓰실 때는 기존에 있는 거와 똑같이 쓰시는데 위치만 여기에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경계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위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오죠.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작업 표시줄이 없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화면을 넓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이 필요하실 때는 마우스를 하단으로 붙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올라오고요. 다시 빼게 되면 작업 표시줄은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려지거나 나오는 게 싫으신데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우측 버튼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 꺼낸 다음 데스크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끄면 이제는 항상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뭐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실 경우에는 여기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없어지느냐? 아니죠. 여기 그대로 있어요. 바로가기가 복사돼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포토샵이 실행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싫으세요. 그러면 요걸 잡고 요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얹어 버리세요. 그러면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것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실행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줄이 보이죠? 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줄이 보이고, 아직 실행이 안 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로가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프로그램 찾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내려가서 찾고 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이, 자,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 버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에 보시면 지금 표시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숨김으로 돼 있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표시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미 실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웹에 접속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만약에 포토샵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면 자, 앞 글자만 쳐도 벌써 나오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시작 버튼만 누르셔도 여기서 치시면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들 위에 보면 알파벳들이 붙어 있죠. 자, 이 알파벳을 눌러주면 알파벳만 나오게 됩니다. ABC부터 기억, 니은, 디귿까지 쭉 나오죠.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벳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에
등록을 아예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놓고요.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아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자주 써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 등록하는 거는 여러 개 등록시켜도 상관없고요. 여기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필요 없어서 지워야 되겠는데,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삭제되니까 안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 작업 표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게 나오죠. 자, 마우스를 그 날씨 위로 가져갑니다. 얹으시면 위쪽에 이렇게 뉴스와 관심사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정보들은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돼요. 자, 물론 나의 관심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관심사는 미리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뉴스를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뉴스 창이 뜨게 되면서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뉴스 관심사가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뉴스 및 관심사로 가셔서 아이콘 및 텍스트 표시라고 써 있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끄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얹으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도 강의 화면 찍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있으면 이런 게 뜨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는데 보통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는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눌러서 뉴스 관심사 창이 나왔을 때, 자,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죠. 자, 이것은 새로 고침을 해주는 겁니다. 최신 뉴스나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맞춤 뉴스 설정이라고 있죠. 내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 정치, 경제다 또는 사회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맞춤 뉴스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뉴스, 국제, 금융, 과학, 연애, 사설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아무것도 체크가 돼 있지 않죠. 자, 저는 아까 꺼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관심사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의 뉴스가 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의 뉴스만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일일이 검색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화이트보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스 잉크 작업 영역 단축 표시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것을 켰을 때는 여기에 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끄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윈도우스 잉크 작업 영역 단축 표시를 키시고요. 자, 이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마치 화이트보드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토론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보드판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 캡처와 화이트보드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화이트보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분들은 바로 나오겠지만 거의가 새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여기에 설치 중이라고 뜨고요. 다른 설정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게 되면 다시 화이트보드 글씨가 나오게 돼요. 자,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지금 제가 하나 만들었던 게 있고요. 편집됨이라고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새 화이트보드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회의실에서 많이 보던 이런 화이트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마커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하는 컬러의 마커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도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광펜이라든지 또는 지우개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글씨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좌측 상단에서 명령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선택 기능을 누르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선택이 되죠. 자, 이것을 지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이 글씨가 이 화이트보드에 붙은 상태가 아니고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텍스트를 쓴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자,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가 생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도 움직이고요. 이렇게도 다 가능하죠. 자, 기존의 화이트보드와는 다른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메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장을 여시게 되면 원하는 컬러를 준 다음에 그 다음 화이트보드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텍스트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바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변형이 가능하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지울 때는 휴지통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원하는 걸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원 누르시면 이렇게 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그려줄 수 있어요. 점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다 그려줄 수 있고요. 반응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자, 여기서 박수 선택하고요. 여기에 표시를 넣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음표를 누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원하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장치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가져온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툴 팔레트는 여기 있는 잉크 표시 이걸 눌렀을 때 나오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 링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해제 상태인데 공유 링크를 하게 되면 링크 공유 사용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링크가 복사가 돼요. 이 그림은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를 공유하면 그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겠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카톡을 실행하고 링크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물론 이 링크는 문자라든지 메일 어떤 거로든 다 보내시면 되겠어요. 자,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에게 이 메시지가 갔겠죠? 상대편은 이걸 눌러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링크가 와 있죠? 자, 이 링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웹에서 볼지 앱에서 열지 물어보죠. 자,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냥 웹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로그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이트보드로 바로 연결이 돼요. 자, 어떻죠?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동시에 여러 명이 이 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PC에서 보시면 즉시 반응이 그대로 오게 돼요. 자, 여기 바로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PC, 스마트폰 관계없이 모든 디바이스 간에 이 화이트보드로 서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즉석에서 그리듯이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카톡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입력하고 보내고 하게 되면 텍스트로 밖에는 입력이 안 되지만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하면 즉석에서 내 생각을 그대로 그려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죠. 자 여기에 책상을 놓고 자 여기에 또 책상을 놓고 자 여기에 뭐 정수기를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PC에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로 옆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의견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 잘 안 쓰시는데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으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면 X 표시 눌러서 닫더라도 다음에 열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본인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대로 계속 서로 회의한 내용들이 남아있게 돼요. 자,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겠죠. 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상통화 기능이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캠코더 모양이 하나 보이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지금 모임 시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무료로 화상통화를 주최하라고 하죠. 자, 가입이나 다운로드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모임 시작을 하면 내가 모임을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모임 참가하면 다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다른 프로그램 또 설치해서 세팅하고 하시는데 이 윈도우 쓰시는 분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임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요. 모임이 준비됐다고 나오죠. 자, 모임 이름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모임 이름을 하나 정해 볼게요. 업무 회의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죠. 자, 이 링크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복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채팅 열기와 통화 시작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채팅 열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화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고요. 개인 설정된 이모티콘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모티콘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확인합니다. 자, 카톡으로 링크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대화 참여 한번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들어왔어요. 자, 여기 대화 참여라고 메시지가 왔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 스카이프 대화에 초대됐다고 나오죠. 자, 스카이프가 지금 설치가 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라고 나오는데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바로 대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앱 설치나 기능들은 전부 무료가 되겠어요. 자, 열기 합니다. 자, 스카이프 시작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HD 영상 및 음성 통화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스카이프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여기 있는 메시지 링크에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이미 스카이프가 있습니까 하죠. 자, 대화 참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나오고요. 게스트로 참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 사용자님이 대화에 참가했다고 나오죠.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IB96 바꿨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에서도 IB96으로 변경했다고 나오죠.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서 들어갔어요. 대화에 참가했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통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지금 스마트폰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음소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은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서 상대편에서 하는 얘기가 이 스마트폰에는 그대로 들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의 장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부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채팅도 가능하죠. 마치 SNS 쓰듯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고 설치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